서연 씨, 잠깐만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손끝이 기억해낸 그 선율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다. 회장님이 왜 그렇게 놀라신 겁니까? 전 그냥 손이 기억나서 건반을 눌렀을 뿐이에요. 그 잠깐 때문에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격한 분노 속에 무언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 곡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예요? 어디서? 나도 모른다. 다만 손끝이 먼저 기억했을 뿐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오래전 잊은 줄 알았는데 그 곡은 우리 가족 외엔 아무도 몰라요. 그녀의 말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왜 당신이 그걸 치나요?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만이 우리 사이를 채웠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곡을 칠 때마다 누군가 울고 있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 혹시 우리 가족 중 누군가였나요?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찾던 건 단순한 기억이 아니었다. 나는 그날 피아노 앞에 앉는 순간 과거를 깨웠다는 걸 몰랐다. 그리고 그 한 곡이 누군가의 인생을 멈추게 할 줄은 더더욱.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하고 함께 하세요. 저는 올해로 58세인 김길수입니다. 이 마을에 온 지 1년쯤 됐어요. 큰 도시에서 실패하고 내려온 사람이죠. 사실 실패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냥 지쳐서 내려왔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문화회관 회장님 전속 운전기사로 일하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마을 파출소장님이 소개해 주셨거든요. 박혜문 소장님은 이 마을에서 30년을 근무하신 분이에요. 마을 사람들 모두를 알고 계시죠. 처음 회장님을 뵀을 때 느낌이 묘했어요. 70 중반쯤 되셨을까요? 지팡이를 짚고 계셨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최도윤 회장님은 이 마을에서 가장 큰 문화회관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젊었을 때 사업으로 큰 돈을 버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딸 서연 씨와의 관계가 좀 서먹해 보였습니다. 서연 씨는 30 중반쯤 돼 보이는 분인데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어딘가 조심스러웠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회장님을 문화회관까지 모셔다 드렸죠. 회의가 있으신 날이었는데 생각보다 일찍 끝나셨나 봐요. 저는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연락이 왔어요. 상대방이 늦는다고 하더군요. 회장님께서 무대 쪽에 계신다는 말을 듣고 저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객석이 텅 비어 있었어요. 무대 위에는 조명이 꺼져 있었고 한쪽 구석에 피아노가 덮개를 덮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피아노를 배웠거든요. 그렇게 잘 치진 못했지만 좋아하긴 했어요. 회장님이 안 보이셔서 무대 쪽으로 걸어갔죠. 그리고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덮개를 열었어요. 건반 위에 먼지가 살짝 앉아 있더군요. 오래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려봤어요. 차가웠죠. 그리고 무심코 한 음을 눌렀습니다. 도움이었어요. 맑은 소리가 객석을 가득 채웠죠. 그 순간이었어요. 객석 뒤쪽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돌아봤어요. 회장님이었습니다. 지팡이를 떨어뜨린 채 계단에 주저앉아 계셨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회장님, 저는 서둘러 피아노 덮개를 닫고 달려갔습니다. 회장님은 숨을 헐떡이고 계셨어요. 손이 떨리고 계셨죠. 괜찮으세요? 회장님은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놀람과 슬픔,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 곡은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그 곡을 어디서 배웠나? 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냥 도움 하나만 쳤을 뿐인데요.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회장님을 부축해서 휴게실로 모셨죠. 저도 따라갔어요. 회장님은 소파에 앉으셔서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물 한 잔을 드시고 나서야 숨을 고르셨어요. 미안하네. 깜짝 놀랐어. 제가 죄송합니다. 함부로 피아노를. 아니야. 회장님이 손을 저으셨습니다. 자네가 잘못한 게 아니네. 그리고는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계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지. 집에 가세. 저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뭔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았어요. 돌아가는 차 안에서 회장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옆 얼굴이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뒤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저는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그냥 건반 하나를 친 것뿐인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전화가 왔어요. 서연 씨였습니다. 길수 씨, 지금 병원으로 와주실 수 있어요? 병원이요? 아버지가 어젯밤에 쓰러지셨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잘못인가 싶었어요. 서둘러 병원으로 갔죠. 중환자실은 아니었지만 일반 병실에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는 벗으신 상태였어요. 들어오게. 회장님이 저를 보시고는 손짓하셨습니다. 서연 씨가 밖에서 기다리겠다며 나가셨어요. 저는 침대 옆에 섰습니다. 앉게. 의자에 앉았어요. 회장님은 천장을 보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자네에게 부탁이 하나 있네. 말씀하세요. 그 곡을 다시 한번 들려주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건반 하나를 쳤을 뿐입니다. 곡도 아니었어요. 아니야.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네가 친 그 그건 내 아들이 마지막으로 쳤던 곡의 시작이었네. 저는 말을 잃었어요. 아들이요? 회장님께 아들이 있었던가요? 저는 딸인 서연 씨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 아이도 자네만 한 나이였지. 회장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사라진 지 30년이 됐네. 30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회장님은 아들을 잃은 슬픔을 안고 사셨던 거예요. 저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저는 회장님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피아노를 만진 것뿐입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고 있네. 하지만 그 곡을 아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게 놀라웠어.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 씨였어요. 아버지, 이 사람은 그냥 운전기사예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도 그랬어요. 더 이상 아버지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났습니다. 회장님께 고개를 숙이고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뒤에서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곡이 다시 돌아왔구나.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붙잡았어요. 그 곡이 도대체 어떤 의미였길래 회장님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걸까요?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피아노 선율이었죠.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뭔가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마을 슈퍼에 들렀습니다. 물을 사려고요. 그런데 슈퍼 아주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말을 거셨어요. 어머, 길수 씨, 들었어요? 뭐요? 회장님이 쓰러지셨다며? 길수 씨가 피아노를 쳤다며? 소문이 벌써 퍼진 거예요. 이 작은 마을에서 소문은 정말 빠르게 퍼집니다. 그냥 실수였어요. 실수? 사람들이 그러던데 길수 씨가 회장님을 울렸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물값을 내고 서둘러 나왔어요. 파출소 앞을 지나가는데 해문 소장님이 손을 흔드셨습니다. 길수 씨, 잠깐. 저는 차를 세웠어요. 소장님이 다가오셨습니다. 힘든 일 있었다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사람들 입이 무섭지. 하지만 길수 씨, 세상은 억울한 오해가 많소. 소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물은 낮은 대로 흐르듯 진심도 결국 흘러가오.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소장님은 조용히 물으셨어요. 회장님 아들 얘기 들어봤소?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 아이도 피아노를 쳤지. 천재였다고 들었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소장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회장님께 직접 들어야 할 이야기요. 내가 함부로 말할 순 없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을 회관 앞을 지나갔습니다. 거기서 합창 연습 소리가 들렸어요. 이화진 선생님이 지휘하시는 마을 합창단이었죠. 잠시 차를 세우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합창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어요. 아름다운 화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라디오에서 피아노 곡이 흘러나왔어요. 제가 무심코 쳤던 그 도움과 비슷한 시작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운전대 위에 올린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곡이 저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제 방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박스가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쓰던 물건들이 들어있는 박스요. 그 안에서 악보를 찾았어요. 찢어진 악보였습니다. 모서리가 낡아서 누렇게 변해 있었죠. 그런데 악보 위에 연필로 쓴 글씨가 보였어요. 포디, Y.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D, Y. 설마 최도윤 회장님을 말하는 건가요? 그 악보는 제 고등학교 시절 피아노 선생님이 주신 거예요. 선생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곡은 누군가의 약속이야. 저는 그때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냥 연습곡이려니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제게 이 곡을 끝까지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시작 부분만 알려주시고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선생님은 편지 한 장 남기지 않고 떠나셨죠. 저는 한동안 피아노를 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그리웠거든요. 악보를 보니 선생님 생각이 났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위로해 주셨죠. 그런데 그 선생님이 왜 갑자기 떠나셨을까요? 다음 날 저는 마을 회관으로 갔습니다. 합창 연습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이화진 선생님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바로 제 고등학교 시절 피아노 선생님이셨거든요.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 선생님을 봤습니다. 깜짝 놀랐죠. 15년 만에 다시 만난 거예요. 선생님도 저를 알아보셨어요. 하지만 서로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반갑다고만 하셨어요. 회관 앞에 도착했을 때 연습이 막 끝나고 있었습니다. 단원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이화진 선생님이 악보를 정리하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고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길수야, 어쩐 일이니? 여쭤볼 게 있어서요. 선생님은 의자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앞에 앉았어요. 선생님, 이 악보 기억하세요? 제가 가져온 낡은 악보를 보여드렸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걸 어떻게... 선생님이 주신 거잖아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은 악보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그 곡은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제 질문에 선생님은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회장님이 젊을 때 직접 쓴 곡이야. 회장님이요? 잃어버린 아들을 위해 만든 곡이지. 모든 게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만든 곡, 그리고 그 아들. 선생님은 그 아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선생님이 그 아이의 선생님이셨나요?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응. 그 아이는 내 제자였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선생님은 고개를 떨구셨어요.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선생님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그 아이 이름은 최민준이었어. 정말 천재였지. 피아노를 너무 잘 쳤어. 하지만 회장님은 그 아이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셨어.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콩쿠르, 공연, 레슨. 쉴 틈이 없었어. 그 아이는 음악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힘들어했어. 그래서 내게 말했지. 선생님, 전 그냥 좋아서 치고 싶어요. 이기려고 치는 게 아니라.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사라졌어. 공연을 앞두고 갑자기. 회장님은 미칠 것 같아 하셨지. 경찰에 신고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찾았어. 하지만 그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어. 지금도 모르시는 건가요? 응. 30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몰라. 선생님이 눈물을 닦으셨어요. 나는 그때 도망쳤어. 내가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여기로 왔지. 그럼 선생님도 그때. 응. 나도 사라진 거야. 비겁하게. 선생님은 피아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길수야, 내가 이 마을에 온 거야. 그것도 회장님 운전기사로. 이게 우연일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길수야, 이제 그 곡을 다시 쳐야 해. 저는 끝까지 배우지 못했어요. 내가 가르쳐 줄게. 그 곡을 완성해야 해. 선생님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회장님의 슬픔, 선생님의 죄책감, 그리고 사라진 그 아이.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또다시 소문으로 들끓었습니다. 슈퍼에 가니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들었어? 운전기사가 회장님 아들이래. 에이, 말도 안 돼. 30년 전에 사라진 애가 어떡해. 아니, 그 비슷하게 생겼대. 그래서 회장님이 놀란 거래. 저는 물건을 들고 서둘러 나왔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어요. 저는 회장님 아들이 아닌데. 파출소 앞을 지나가는데 해문 소장님이 손짓하셨어요. 길수 씨, 소문 들었소? 황당합니다. 그럴 거요. 사람들 입은 참 가볍소. 소장님이 벤치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길수 씨, 소문은 불처럼 번지지만 결국 쟤만 남소. 신경 쓰지 마시오.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회장님 상태는 어떻소? 퇴원하셨대요. 그래, 다행이군. 소장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물으셨어요. 혹시 그 곡 끝까지 배울 생각 있소? 어떻게 하셨어요? 이화진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 자네에게 가르쳐주고 싶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우려고요. 좋은 선택이요. 그 곡이 모두를 치유할 수 있을 거요. 그날 저녁 선생님 댁으로 갔습니다. 작은 피아노가 있었어요. 선생님은 악보를 펴놓으셨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자. 선생님의 손이 건반 위를 움직였어요. 부드러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빠져들었어요. 이 곡은 그리움을 담은 곡이야. 회장님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지. 저도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선생님을 따라 천천히 쳤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잘하고 있어. 감정을 담아봐. 1시간쯤 연습했을까요? 문득 창밖을 보니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피아노 덮개를 닫으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천천히 배우는 게 좋아. 선생님, 그 아이는 정말 어디로 간 걸까요? 선생님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모르겠어. 가끔은 살아있을 거라고 믿고 싶고 가끔은 편히 쉬고 있길 바라.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며칠 뒤 서연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길수 씨, 내일 시간 되세요? 무슨 일이신지요? 아버지께서 만나고 싶어 하세요. 다음 날 저는 회장님 저택으로 갔습니다. 큰 저택이었어요. 정원이 잘 가꿔져 있었죠. 서연 씨가 현관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가니 회장님이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 보이셨습니다. 오게, 앉아. 저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연 씨는 차를 내오셨어요. 길수 씨, 사람들이 자네가 내 아들이라고 하더군. 황당한 소문입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나도 알고 있네. 자네는 내 아들이 아니지. 죄송합니다. 제가 쓸데없이. 아니야. 자네 잘못이 아니네. 회장님이 탁자 위에 놓인 사진을 가리키셨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은 소년의 사진이었어요. 내 아들 민준이야. 15이었지. 사진 속 소년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피아노 건반에 손을 올린 채였어요. 자네 나이쯤 되었을 때야. 저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매가 선했어요.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친 곡이 바로 자네가 무대에서 시작했던 그 곡이네. 이화진 선생님께 들었습니다. 회장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화진이를 알고 있나? 제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 회장님이 놀라셨습니다. 세상 참 좁군. 그럼 자네가 그 곡을 아는 이유를 알겠네.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끝까지는 못 배웠습니다. 회장님은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너무 몰아세웠네. 아버지로서 참 나빴지. 회장님, 음악은 사랑하는 거였는데 나는 그걸 이기는 도구로 만들었어.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 씨가 옆에서 아버지 어깨를 잡았어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아니야. 이젠 말해야 해.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아이가 사라지기 전날 나는 그 애를 혼냈네. 연습을 제대로 안 했다고. 그 애가 울면서 말했지. 아빠, 전 그냥 좋아서 치고 싶어요. 근데 나는 그 말을 무시했어.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다음 날 아침 그 애는 없었네. 방에도 집에도 어디에도. 찾으셨나요? 수소문했지. 경찰도 찾았고 사람들도 동원했어. 하지만 아무 흔적도 없었네. 마치 공기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나는 그 곡을 들을 수가 없었네. 들으면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 그래서 문화회관 피아노도 덮개를 덮어놓았지. 아무도 치지 못하게. 그런데 제가, 그래, 자네가 그 음을 쳤을 때 30년이 단숨에 되돌아왔네. 그 아이가 돌아온 줄 알았어. 회장님은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이제 늙어서야 깨달았네. 내가 원했던 건 그 아이의 성공이 아니라 그냥 그 아이의 행복이었어야 했는데. 서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길수 씨, 아버지는 평생 오빠를 찾으셨어요. 저도 오빠를 기억 못해요. 너무 어렸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슬픔은 알아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 곡을 완성해 주세요. 아버지가 평생 하지 못한 사과를 대신할 수 있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한 아이가 사라지고 한 아버지가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는 게, 그리고 선생님도 그 죄책감을 나눠 가지고 계셨다는 게, 저녁에 선생님 댁으로 다시 갔습니다. 오늘은 꼭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 오늘 끝까지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은 제 눈을 보셨습니다. 준비됐니? 네. 우리는 밤늦도록 연습했습니다. 선생님은 한 음 한 음 정성껏 가르쳐 주셨어요. 그 곡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슬프면서도 따뜻했어요. 그리움과 사랑이 섞여 있었죠. 이 부분은 회장님이 아들을 처음 안았을 때를 떠올리며 만든 거야. 선생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 곡의 의미가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 아이가 처음 피아노를 쳤을 때 회장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 한 음 한 음이 모두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밤 11시쯤 됐을까요? 저는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쳤습니다. 실수 없이. 선생님은 눈을 감고 들으셨어요. 곡이 끝나자 선생님이 눈을 뜨셨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계셨어요. 고마워, 길수야. 선생님, 내가 평생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해주는구나. 선생님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제 이 곡을 사람들 앞에서 쳐야 해. 회장님께, 그리고 민준이에게. 어떻게요? 공개 음악회를 열자. 작지만 의미 있는. 다음 날 선생님은 해문 소장님과 상의하셨어요. 소장님이 좋은 생각이라며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마을 회관을 빌리고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했죠. 일주일 뒤였습니다. 포스터가 마을 곳곳에 붙었어요. 작은 음악회 마이너스 운전기사의 피아노. 사람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포스터를 봤습니다. 슈퍼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어머, 길수 씨가 피아노를 친대. 그 회장님 울린 곡 말이야? 소문은 다시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느낌이었어요. 사람들이 궁금해했거든요. 진짜 무슨 곡이길래 회장님이 그렇게 반응하셨을까? 서연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오시겠대요. 부담스러워 하시진 않으셨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기다리신대요. 음악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매일 연습했어요. 실수하면 안 된다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 곡을 제대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마을 회관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작은 회관이었지만 100명은 앉을 수 있었거든요. 모든 자리가 찼어요. 무대 위에는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명이 피아노를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무대 뒤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옆에 오셨어요. 긴장되니? 네, 많이요. 괜찮아. 내 마음을 전하면 돼. 객석을 살짝 봤습니다. 앞줄에 회장님이 앉아 계셨어요. 휠체어를 타고 오셨더군요. 옆에는 서연 씨가 계셨고요. 해문 소장님도 보였고 슈퍼 아주머니도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 온 것 같았어요. 진행자가 무대에 나왔습니다. 마을 이장님이셨어요. 오늘 특별한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온 지 1년 된 김길수 씨가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그럼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무대로 걸어 나갔어요.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보였어요. 그분의 눈빛을.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손을 올렸습니다. 차가웠죠. 그리고 첫 음을 쳤습니다. 도음이었어요. 그 음이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회장님이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계속 쳤습니다. 한 음 한 음에 마음을 담았어요. 곡은 잔잔하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깊어졌어요. 슬픔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그리움이 있었지만 사랑도 있었어요. 중간쯤 갔을 때 저는 회장님을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서연 씨도 손수건으로 눈을 닦고 계셨죠. 객석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곡은 계속됐어요. 제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마치 제 손이 아닌 것 같았어요. 누군가 저를 이끌고 있는 것 같았죠. 마지막 음이 울렸습니다. 여운이 길게 남았어요. 저는 건반에서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어요.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였죠. 저는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객석을 봤어요.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셨습니다. 서연 씨가 부축했어요. 회장님이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 아이가,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자네 안에 있구나. 그 말에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30년을 기다렸네. 이 곡을 다시 들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회장님이 무대 쪽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서연 씨가 조심스럽게 부축했어요. 무대 아래까지 오셨습니다. 길수 씨, 고맙네. 자네가 내 아들의 음악을 되살려줬어. 저는 무대에서 내려갔습니다. 회장님 앞에 섰어요. 회장님, 이 곡은 사랑의 곡입니다. 회장님이 아드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래, 사랑했지. 하지만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어. 그게 내 평생 후회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고맙네. 공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그대로 앉아 계셨어요. 무대를 바라보시면서요. 저는 정리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연 씨가 다가왔어요. 길수 씨,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저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평화로운 표정 지으시는 거 오랜만이에요. 서연 씨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어렸을 때 오빠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슬퍼 보이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달라요. 다행입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왔어요. 별이 많았습니다. 문득 생각했어요. 민준이는 지금 어디 있을까? 살아있을까? 다음 날 아침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연 씨였어요. 길수 씨, 지금 병원으로 와주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가 새벽에 쓰러지셨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둘러 병원으로 갔어요.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지인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서연 씨가 복도 끝에 앉아서 울고 계셨습니다. 저는 옆에 앉았어요. 제 잘못인가요? 공연 때문에. 아니에요. 서연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행복해 하셨어요. 오히려 감사드려요. 잠시 후 면회가 허락됐습니다. 저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회장님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눈을 뜨시고는 저를 보셨어요. 오셨군. 편찮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늙으면 이런 거지 뭐. 회장님이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길수 씨, 자네에게 줄 게 있네. 옆에 놓인 봉투를 가리키셨어요. 서연 씨가 그걸 가져다 제게 주었습니다. 열어보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편지가 있었어요. 낡은 종이였습니다. 펼쳐봤어요.
아빠 미안해요. 전 음악을 사랑하지만 이기는 건 싫어요. 언젠가 제 제자가 이 곡을 다시 칠 겁니다. 그때 아빠가 들어주세요. 사랑해요. 손글씨였습니다. 민준이가 쓴 거였어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건 그 아이가 남긴 편지야. 사라지기 전에 내 서재에 숨겨놨더군. 몇 년 뒤에 찾았지.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편지를 보고 알았네. 그 아이가 날 미워한 게 아니라는 걸. 다만 자유롭고 싶었던 거지. 회장님, 그리고 그 편지대로 됐어. 자네가 그 곡을 쳤잖나. 그 아이의 제자처럼. 저는 편지를 다시 봤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음악은 자유예요, 아빠. 길수 씨, 내 마지막 부탁일세. 말씀하세요. 이 마을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 주게. 이기려고가 아니라 사랑하라고.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자네라면 할 수 있네. 자네는 음악의 진짜 의미를 아니까.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 재산 일부를 장학금으로 쓰려고 해. 마을 아이들이 자유롭게 음악을 배울 수 있게.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민준이로 하고 싶네. 최민준 장학금. 서연 씨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오빠가 좋아하실 거예요. 회장님은 눈을 감으셨어요.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이화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소식 들었어. 어떠시니? 많이 편찮으세요. 선생님은 한숨을 쉬셨어요. 내가 면회할 수 있을까? 물어볼게요. 서연 씨에게 물었더니 괜찮다고 하셨어요. 선생님이 병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한참 후에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계셨어요. 화해하셨어요? 응. 회장님이 말씀하시더라. 당신도 힘들었을 거라고. 용서한다고. 선생님이 울먹이셨습니다. 30년을 기다렸어. 그 말을. 저는 선생님을 안아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제 어깨에 기대어 한참을 우셨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장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셨어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셨죠. 저는 매일 문병을 갔습니다. 어느 날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길수 씨, 내가 자네한테 줄 게 하나 더 있네. 뭔가요? 민준이 피아노. 네. 우리 집 지하실에 있는 피아노 말일세. 그걸 자네가 가져. 그건 너무 소중한 거 아닌가요? 소중하지. 하지만 거기 있으면 뭐하나. 자네가 쓰면서 아이들 가르치게. 감사합니다. 며칠 후 피아노를 옮겼습니다. 마을 회관에 놓기로 했어요. 선생님과 의논해서 음악교실을 만들기로 했거든요. 피아노를 열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건반 안쪽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민준아, 내 음악을 사랑해. 아빠가. 회장님이 나중에 새긴 거였을 겁니다. 아들이 사라진 뒤에 마을 회관에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최민준 음악교실 개강. 아이들이 몰려왔어요. 10명쯤 됐을까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저와 이화진 선생님이 함께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첫 수업날 아이들 앞에 섰어요. 여러분, 음악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더 잘 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즐기느냐가 중요해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그럼 콩쿠르는 안 나가요? 나가고 싶으면 나가도 돼.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음악은 마음을 나누는 거니까. 선생님이 옆에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 아이들이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열심히 쳤습니다. 그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수업이 끝나고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 나중에 선생님처럼 피아노 잘 치고 싶어요. 그래, 열심히 하면 돼. 근데 선생님, 그 공연 때 치신 곡 배울 수 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나중에 배우자. 내가 준비됐을 때. 네.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회장님은 점점 회복되셨어요. 퇴원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죠. 하지만 예전처럼 활동적이진 않으셨습니다. 주로 집에서 쉬셨어요. 어느 날 회장님이 음악교실에 오셨습니다. 휠체어를 타고요. 아이들이 연습하는 걸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이들은 긴장했습니다. 회장님 앞에서 한 명씩 연주했어요. 서툴렀지만 열심히 쳤죠. 마지막 아이가 끝나자 회장님이 박수를 치셨습니다. 잘했어, 얘들아.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음악은 마음이야. 너희들 마음이 다 느껴졌어. 회장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길수 씨, 잘 가르치고 있군. 감사합니다. 민준이도 기뻐하겠어. 그날 밤 회장님은 평화롭게 잠드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심장이 멎으신 거였습니다.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왔어요. 회장님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분이셨거든요. 저는 영정 앞에 섰습니다. 회장님이 미소 짓고 계신 사진이었어요. 회장님, 편히 쉬세요. 민준이한테 가셨죠? 서연 씨가 옆에 왔습니다. 길수 씨, 아버지가 편지를 남기셨어요. 저한테요? 네. 드릴게요. 조문객들이 다 돌아간 후 저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회장님의 손글씨였어요. 길수 씨, 자네 덕분에 나는 평화롭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네. 민준이를 용서하고 나 자신도 용서할 수 있었어. 음악은 가진 자의 것이 아니라 그리워하는 자의 것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네. 부탁하네. 아이들에게 자유를 가르쳐 주게. 최도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며칠 후 서연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길수 씨, 아버지 유언장을 읽었어요. 네. 재산의 절반을 최민준 장학금으로 쓰래요. 그리고 문화회관은 마을에 기증하시겠대요. 회장님답네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서연 씨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따로 보관하고 계셨대요. 오빠가 쓴 건데 제가 몰랐던 거예요. 봉투 안에는 악보가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직접 쓴 곡이었어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를 위한 곡. 이 곡은 아무도 몰랐어요. 오빠가 혼자 만들었던 거예요. 저는 악보를 펼쳐봤습니다. 음표들이 빼곡했어요. 여백에 메모도 있었습니다. 아빠, 이 곡은 언젠가 제가 드릴게요. 아빠가 제 음악을 이해해 주실 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길수 씨, 이 곡을 쳐주실 수 있나요? 아버지 추도식 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길수 씨밖에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곡을 연습했습니다. 어려운 곡이었어요. 기교도 필요했고 감정도 복잡했죠. 하지만 연습하면서 민준이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 곡은 원망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간절한 사랑. 추도식 날이 왔습니다.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렸어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회장님과 인연이 있던 분들이었죠. 무대에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피아노였어요. 저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고인의 아드님 민준이가 쓴 곡을 연주하겠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건반에 손을 올렸어요. 첫 음이 울렸습니다. 곡은 부드럽게 시작됐어요. 마치 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깊어졌죠. 때로는 격렬하게, 때로는 조용하게.
중간 부분에서 곡은 슬퍼졌습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아픔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끝으로 갈수록 따뜻해졌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선율이었죠. 마지막 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여운이 홀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의 손이 제 어깨에 닿은 것 같았어요. 민준이었을까요? 회장님이었을까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용한 박수였어요.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영정에 절했습니다. 회장님과 민준이 두 분 모두에게. 추도식이 끝나고 서연 씨가 다가왔습니다. 고마워요, 길수 씨. 오빠와 아버지가 화해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앞으로도 음악교실 계속해 주세요.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물론이죠. 그날 이후 저는 매주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이화진 선생님과 함께요. 아이들은 점점 실력이 늘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음악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어요. 선생님, 민준이 형은 어디 갔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글쎄다. 아무도 몰라. 죽은 건가요? 모르지. 하지만 어디서든 음악을 하고 있을 거야. 어떻게 알아요? 민준이 형이 쓴 곡을 보면 알 수 있어. 음악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거든.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 넌 할 수 있어. 마을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아이들의 피아노 소리가 곳곳에서 들렸어요. 슈퍼에서도, 파출소에서도, 회관에서도. 해문 소장님이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길수 씨 덕분에 마을이 살아났소. 제가 뭘 했다고요? 음악을 돌려줬잖소. 회장님의 슬픔을, 민준이의 사랑을, 그리고 아이들의 꿈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피아노를 쳤을 뿐이에요. 그게 큰일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발표회를 열었어요. 아이들이 무대에 섰습니다. 부모님들이 객석을 가득 채웠죠. 한 아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떨려요. 괜찮아. 실수해도 돼. 중요한 건 즐기는 거야. 네. 아이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서툰 연주였지만 열심히 쳤어요. 끝나고 내려올 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회장님이 원했던 거구나. 민준이가 꿈꿨던 거구나. 발표회가 끝나고 서연 씨가 왔습니다. 잘 봤어요. 아이들이 행복해 보여요. 다행입니다. 아버지도 보셨을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서연 씨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장학금 첫 지급이에요. 아이들 악기 구입비로 쓰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길수 씨가 아버지의 꿈을 이뤄주셨잖아요. 그날 밤 저는 혼자 회관에 남았습니다. 민준이의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곡을 쳤습니다. 회장님이 만든 곡을. 이젠 두렵지 않았어요. 이 곡은 슬픔이 아니라 사랑이었으니까. 곡이 끝날 무렵 문이 열렸습니다. 이화진 선생님이었어요. 아직도 있었구나. 네, 선생님. 선생님이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길수야, 내가 이 마을에 온 게 정말 다행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민준이가 내게 그 곡을 전한 거야. 시간을 넘어서. 그럴까요? 그럼. 음악은 시간을 초월하니까. 선생님이 건반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이제 나도 평화로워. 오래된 죄책감에서 벗어난 기분이야. 선생님은 잘못하신 게 없어요. 고마워. 그 말이 위로가 돼.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피아노 건반을 비췄습니다.
몇 달 후 지역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운전기사의 피아노 마을을 변화시키다. 기사는 회장님의 이야기, 민준이의 이야기, 그리고 음악교실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다른 마을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음악교실을 만들고 싶다고. 저는 기꺼이 도왔습니다. 이화진 선생님과 함께 다른 마을도 방문했어요. 그렇게 최민준 장학금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한 마을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여러 마을로 번졌어요. 어느 날 라디오 출연 제의가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고민했지만 승낙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라디오 방송국에 갔습니다. 진행자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오늘 특별한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운전기사가 피아노를 치면서 시작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문화회관 무대에서 우연히 친한 회장님의 반응, 그리고 그 뒤에 펼쳐진 모든 일들. 길수 씨, 그 순간 어떤 기분이었나요? 놀랐죠. 단순한 음악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줄 몰랐어요. 지금 돌아보면 어떠세요? 감사해요. 제가 작은 역할이나마 할 수 있어서. 방송이 끝나고 전화가 많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감동했다고. 자기 마을에도 음악교실을 만들고 싶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피아노 협주곡이었죠.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도로를 물들였어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민준이는 정말 어디 있을까? 살아있다면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혹시 어디선가 피아노를 치고 있을까? 마을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회관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왜들 이래? 라디오 들었어요. 선생님 목소리 들었어요. 아이들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 다들 들었구나. 선생님, 우리도 라디오 나올 수 있어요? 나중에 더 잘 치면 나올 수 있을 거야.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오늘 라디오 방송을 했다. 많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 회장님, 민준이, 그리고 음악의 의미.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았으면 좋겠다. 음악은 경쟁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2년이 지났습니다. 음악교실은 15개 마을로 퍼졌어요.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피아노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 씨가 연락했습니다. 길수 씨, 오빠 방을 정리하다가 뭔가 찾았어요. 뭔데요? 와서 보세요. 회장님 저택으로 갔습니다. 서연 씨가 저를 2층으로 안내했어요. 민준이의 방이었습니다. 여기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어요. 방은 깨끗했습니다. 책상, 침대, 그리고 작은 책장. 책장에는 악보들이 꽂혀 있었어요. 저 서랍 안에 있었어요. 서연 씨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노트가 있었어요. 일기예요. 오빠 일기. 저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펼쳤습니다. 10대 소년의 글씨였어요. 아빠는 내가 1등 하길 바라신다. 하지만 난 그냥 음악이 좋다. 이기고 싶지 않다. 그냥 치고 싶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오늘도 연습했다. 손가락이 아프다. 하지만 화진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음악은 마음이라고. 그 말이 좋다. 몇 장을 더 넘겼습니다. 콩쿠르가 다음 주다. 무섭다. 떨어지면 아빠가 실망하실까봐. 하지만 난 이미 충분히 행복하다. 피아노를 칠 수 있으니까.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결심했다. 떠나기로. 아빠를 실망시키긴 싫지만 이대로는 음악이 싫어질 것 같다.
미안해, 아빠. 언젠가 돌아올게. 내가 진짜 음악을 찾으면 그게 마지막 글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어요. 민준이는 도망친 게 아니었어요. 네, 자기 음악을 찾으러 간 거예요. 서연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요. 저도요. 우리는 한참을 민준이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소리가 들렸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해 봄 큰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15개 마을 아이들이 모두 모였어요. 큰 공연장을 빌렸습니다. 200명이 넘는 관객이 왔죠. 저는 무대 뒤에서 아이들을 격려했습니다. 긴장하지 마. 실수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즐기는 거야.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명씩 무대에 올라 연주했어요. 모두 훌륭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합주였습니다. 모든 아이가 함께 치는 거였어요. 곡은 회장님이 만든 그 곡이었습니다. 이화진 선생님이 편곡해 주셨어요. 아이들이 무대에 섰습니다. 여러 대의 피아노가 놓여 있었어요. 제가 지휘를 맡았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준비 자세를 취했어요. 그리고 내렸습니다.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여러 피아노 소리가 어우러졌어요. 때로는 따로, 때로는 함께. 아름다운 화음이었습니다. 객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회장님과 민준이가 꿈꿨던 순간이었습니다. 곡이 끝났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객석으로 갔습니다. 서연 씨가 울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보셨을 거예요. 틀림없이요. 오빠도요. 네, 민준이도. 공연이 끝나고 뒤풀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모였어요. 모두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한 부모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 아이가 변했어요. 예전엔 공부만 강요했는데 이제는 좋아하는 걸 하게 해주고 싶어졌어요. 다행입니다. 음악이 이렇게 아이를 행복하게 만드는 줄 몰랐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게 바로 회장님이 원했던 거였죠. 밤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회장님, 민준이 보고 계시죠? 당신들의 꿈이 이뤄지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다음 날 아침 신문에 공연 기사가 났습니다. 사진도 실렸어요. 아이들이 무대에 선 사진이었죠. 최민준 장학금 100명의 음악가를 키우다. 기사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이의 이름이 이렇게 남는구나. 몇 주 후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없었어요. 해외 우표가 붙어 있었죠. 편지를 열었습니다. 길수 선생님께. 저는 민준이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는 지금 다른 나라에서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방식으로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원했던 세상을 만들어주셔서 언젠가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친구가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이가 살아있다고? 정말일까?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믿고 싶었습니다. 서연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편지를 받았어요. 무슨 편지요? 민준이가 살아있대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요? 확신할 순 없어요. 하지만 편지가 왔어요. 믿고 싶어요. 저도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살아있든 없든 오빠의 꿈은 이루어졌어요. 길수 씨 덕분에. 저는 그냥 아니에요.
선생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더욱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혹시 민준이가 돌아온다면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3년이 지났습니다. 음악교실은 30개 마을로 늘어났어요.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회장님 저택에 가서 민준이 피아노를 쳤어요. 그럴 때마다 두 분이 곁에 계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관에서 연습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 중반쯤 돼 보였어요. 수염을 기르고 있었죠. 실례지만 김길수 선생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남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낯익은 미소였어요. 저를 기억 못 하시겠죠? 전 민준이의 친구였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혹시 편지 보낸? 네, 제가 보냈습니다. 민준이는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유럽에서 음악을 하고 있어요. 제 방식으로요. 왜 돌아오지 않나요? 아직 준비가 안 됐대요. 하지만 당신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답니다. 언젠가 꼭 돌아가겠다고. 남자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민준이가 쓴 편지예요. 선생님께 드리래요. 편지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이것도요. CD를 하나 주었습니다. 민준이가 만든 앨범이에요. 아버지를 위한 곡들이래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떠났어요. 집에 돌아와 편지를 열었습니다. 길수 선생님께 제 이야기를 들으셨겠죠. 저는 30년 전 집을 떠났습니다. 비겁했죠. 하지만 그때는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아버지의 기대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유럽에서 음악을 공부했어요. 자유롭게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원한 건 제 행복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돌아가기엔 너무 오래 시간이 흘렀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용서하셨다는 것을요. 너무 늦었지만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꿈을 이뤄주셔서 언젠가 저도 고향에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을 잘 가르쳐 주세요. 최민준 올림. 눈물이 흘렀습니다. CD를 플레이어에 넣었어요.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름다운 연주였어요. 기교도 훌륭했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민준이의 음악이구나. 다음 날 서연 씨를 만났습니다. 민준이 오빠가 살아계세요. 정말요? 편지와 CD를 보여드렸습니다. 서연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오빠가 살아계셨어. 우리는 함께 CD를 들었습니다. 민준이의 음악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아버지가 들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들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날 이후 저는 더욱 확신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민준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됐어요. 언젠가 그가 돌아온다면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최민준 장학금은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졌어요. 50개가 넘는 마을에서 음악교실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음악을 배우고 있었죠.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정기 발표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연습하고 있었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5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남자는 조용히 뒤쪽에 섰습니다. 아이들의 연습을 지켜봤어요. 저는 그를 힐끗 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끔 구경 오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연습이 끝나고 아이들이 집에 갔습니다. 저는 피아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네.
남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딘가 낯익었어요. 저를 기억하실까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남자가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한 음을 쳤어요. 도움이었습니다. 제가 10년 전 회장님 앞에서 쳤던 바로 그 음.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혹시? 네. 저는 최민준입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민준이가 돌아왔습니다. 35년 만에. 정말 민준이 씨인가요? 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민준이는 천천히 피아노에 앉았어요. 제 피아노네요. 아직도 여기 있었군요. 서연 씨가 보관하고 계셨어요. 누나가요? 누나도 계시나요? 네, 연락드릴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 씨에게 지금 회관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오시면 알게 될 거예요. 30분 후 서연 씨가 도착했습니다. 회관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민준이를 봤어요. 오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아. 민준이가 일어섰습니다. 서연 씨가 천천히 다가갔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오빠예요? 응. 미안해. 너무 늦었지? 서연 씨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이가 동생을 안았어요. 저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이건 남매만의 시간이었으니까.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서연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길수 씨,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분은 나란히 앉아 계셨어요. 길수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아버지의 꿈을 이뤄주셨잖아요. 제가 하지 못한 일을. 저는 그냥,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평생 저를 용서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돌아올 용기를 내지 못했겠죠. 민준이가 피아노를 바라봤습니다. 이 피아노 소리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유럽에서도 좋은 피아노들을 많이 쳤지만 이 피아노만큼 편한 건 없었어요. 한번 쳐보시겠어요?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반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만든 그 곡이었어요. 소리가 달랐습니다. 제가 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깊고 더 진실했습니다. 역시 원작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곡이 끝났을 때 우리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곡이에요. 저를 위해. 민준이가 건반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이 곡에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걸. 그냥 연습곡인 줄만 알았죠. 회장님은 정말 아드님을 사랑하셨어요. 이제 알아요.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민준이가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산소에 가봐도 될까요? 당연하죠. 우리는 함께 산소로 갔습니다. 마을 뒷산에 있었어요.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아버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민준이 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5년이나 걸렸네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왔어야 했는데 비겁했어요. 서연 씨가 오빠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오빠를 용서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민준이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정말요? 네. 그리고 길수 씨한테 부탁하셨어요. 아이들에게 자유를 가르쳐 달라고. 오빠가 원했던 그 자유를요. 민준이가 저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음악을 배우고 있었군요. 네. 최민준 장학금으로요. 회장님이 만드신 거예요. 민준이가 다시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제 이름으로 이런 좋은 일을 하시다니. 자랑스러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마치 회장님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난 35년의 이야기를요. 처음엔 막막했어요. 15살에 집을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운이 좋았죠. 유럽으로 가는 화물선을 탈 수 있었어요. 어떻게요? 선원 중 한 분이 도와주셨어요. 제 사정을 듣고 숨겨주셨죠. 프랑스에 도착했어요. 민준이가 차를 마셨습니다. 거기서 작은 피아노 바에서 일했어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대신 피아노를 칠 수 있게 해줬죠. 힘들었겠네요. 힘들었어요. 하지만 행복했어요. 누구도 저한테 1등하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음악을 즐겼어요. 민준이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몇 년 후 한 음악 교수님이 제 연주를 들으셨어요. 재능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식으로 배우고 싶냐고 물으셨죠. 그래서요? 배웠어요. 하지만 제 방식으로. 콩쿠르는 나가지 않았어요. 그냥 좋아서 쳤죠. 교수님은 이해해 주셨어요. 훌륭한 분이시네요. 그분 덕분에 제가 있어요. 음악의 진짜 의미를 가르쳐 주셨죠. 민준이가 창밖을 봤습니다. 20년쯤 됐을 때 돌아갈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절 용서하실까?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회장님은 평생 아드님을 찾으셨어요. 알아요. 나중에 친구한테 들었어요.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어요.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제 곡을 들으시고 평화로워하셨다고. 그때 깨달았어요. 이제 돌아가야 한다고.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늦었지만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아드님의 꿈을 이어가실 수 있잖아요. 민준이가 저를 봤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물론이죠.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다음 날 민준이는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소개했어요. 오늘 특별한 선생님이 오셨어요. 최민준 선생님이세요. 최민준이요? 장학금 이름이랑 같아요.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맞아. 바로 그분이야.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와, 진짜예요? 민준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 얘들아. 나는 오래전에 이 마을을 떠났던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돌아왔지. 왜 떠나셨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순수한 질문이었어요. 음악을 자유롭게 하고 싶어서. 그때는 어렸고 그게 유일한 방법인 줄 알았어. 그럼 이제 자유로워요? 응. 그리고 너희들도 자유로웠으면 좋겠어. 민준이가 피아노에 앉았습니다. 내가 곡 하나 들려줄게. 내 아버지가 만든 곡이야.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은 숨죽이며 들었어요. 민준이의 연주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기교도 훌륭했지만 무엇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곡이 끝나자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와, 정말 잘 치세요. 저도 그렇게 치고 싶어요.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너희도 할 수 있어. 연습하고 음악을 사랑하면 돼. 그날부터 민준이는 일주일에 2번 마을에 왔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저와 이화진 선생님과 함께요. 어느 날 선생님이 민준이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내가 돌아와서 정말 기뻐.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두 분은 오랜만에 만난 스승과 제자였습니다. 선생님께 사과드려야 해요. 아무 말 없이 떠나서. 아니야. 나도 미안해. 널 지켜주지 못해서.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선생님이 민준이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제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자.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네, 선생님.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완전히 마을의 일원이 됐어요. 아이들은 그를 따랐고 마을 사람들도 반겼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제안했습니다. 음악회를 열면 어떨까요? 아버지를 추모하는. 좋은 생각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무대에 서고 싶어요.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프로그램을 짜고 연습을 했어요. 민준이는 아이들과 합주를 준비했습니다. 음악회 날이 왔습니다. 문화회관 대강당이었어요. 회장님이 평생 아꼈던 곳이죠. 객석이 가득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들도 왔어요. 최민준이 돌아왔다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무대 막이 열렸습니다. 민준이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민준입니다. 35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오늘 이 무대는 제 아버지 최도윤 회장님께 바치는 무대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음악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사랑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걸 늦게 깨달았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아버지가 만든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연주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꿈꾸셨던 모습이에요. 민준이가 피아노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무대로 올라왔어요. 여러 악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민준이의 피아노 선율이 먼저 흘렀어요. 그리고 하나씩 악기가 더해졌습니다.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아름다운 화음이었습니다. 민준이와 아이들의 연주가 완벽하게 어우러졌어요. 객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이게 바로 회장님이 꿈꾸셨던 순간이구나. 곡이 끝났을 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민준이가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인사했어요. 그 순간이 영원히 기억될 것 같았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이 민준이를 찾았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회장님이 보셨을 거예요. 민준이는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았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전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모든 걸 시작하셨어요. 그 한음으로 우리는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피아노가 조명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이 피아노는 아이들 거예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제 것도 아버지 것도 아니에요.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거죠. 며칠 후 저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민준 씨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의 귀환 그리고 화해의 이야기를요. 저는 승낙했습니다. 민준이도 함께 출연하기로 했어요. 방송날 우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 35년 만에 돌아오신 기분이 어떠세요? 편안해요. 드디어 집에 온 것 같아요. 후회는 없으신가요? 물론 있죠. 아버지 살아계실 때 돌아왔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라도 돌아온 게 다행이에요. 진행자가 저를 봤습니다. 길수 씨, 모든 게 당신의 한음에서 시작됐죠? 네. 우연이었어요. 우연히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네요. 음악의 힘이죠. 방송이 끝나고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감동했대요. 용서와 화해, 그리고 음악의 이야기에. 1년이 더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완전히 마을에 정착했어요. 서연 씨 집 근처에 작은 집을 얻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매는 매주 함께 아버지 산소를 찾았어요. 때로는 저도 함께 갔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평화로워요. 제가 음악을 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이기려고가 아니라 사랑하려고요. 회장님 묘비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미소 짓고 계실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계속 자랐습니다. 몇몇은 음악 전공을 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하고 싶은 길을 가라고 했죠. 음악은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취미가 될 수도 있어. 중요한 건 사랑하는 거야. 민준이의 말이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최민준 장학금은 이제 전국에 100개가 넘는 음악교실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수천 명의 아이들이 음악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문득 1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문화회관 무대에서 우연히 친 그 한 음을. 그 음이 이렇게 많은 변화를 만들 줄 누가 알았을까요? 민준이가 옆에 왔습니다. 뭘 생각하세요? 처음을 생각했어요. 제가 피아노를 쳤던 그날을. 운명이었나 봐요. 그럴지도 모르죠. 우리는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연습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감사해요. 제 인생을 돌려주셔서. 제가 뭘 했다고요? 아버지와 저를 연결해 주셨잖아요. 비록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민준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음악은 시간을 초월해요. 그걸 가르쳐 주신 게 선생님이에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10년이 지났다. 그 한 음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컸다. 회장님, 민준이, 선생님,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 모두가 음악으로 연결됐다. 음악은 정말 기적 같은 거다. 상처를 치유하고 사람을 연결하고 꿈을 이루게 한다. 며칠 후 서연 씨가 전화했습니다. 길수 씨,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네, 왜요? 오빠랑 저랑 저녁 먹으려고요. 함께 하시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책을 쓰려고 해요. 책요? 네. 제 이야기요. 떠났던 이야기, 돌아온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와의 화해. 좋은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이 용서와 화해에 대해 고민하잖아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연 씨가 덧붙였습니다. 저도 도울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쓰겠어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감사해요, 선생님. 1년 후 책이 출판됐습니다. 제목은 돌아온 음악이었어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감동했어요. 서점에서 사인회도 열렸죠. 한 독자가 민준이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게 뭐예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돌아가지 못한 거요. 하지만 그 후회가 저를 지금 여기 있게 했어요. 용서받았다고 느끼세요? 네.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 알았어요. 아버지가 절 용서하셨다는 걸. 또 다른 독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의 꿈은 뭐예요? 계속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음악의 진짜 의미를. 그리고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는 거죠. 사인회가 끝나고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10년 전엔 상상도 못했어요. 민준이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선생님,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죠? 물론이죠. 우리는 미소를 나눴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60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60 중반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최민준 장학금은 이제 해외에도 진출했어요. 음악으로 사랑을 전하는 것이 목표였죠. 어느 날 저는 회장님 산소를 찾았습니다. 혼자서요. 회장님 잘 지내시죠? 민준이는 잘 있어요. 행복해 보여요. 회장님의 꿈도 이뤄지고 있고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사해요. 저를 이 마을로 보내주셔서.
그 한음을 치게 해주셔서 묘비는 조용했지만 저는 회장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맙네, 길수 씨. 자네 덕분에 내 아들을 다시 만났네.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피아노 협주곡이었죠. 저는 운전대를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한 회장님과 민준이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마을 회관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3대째 가르치고 있었어요. 처음 배웠던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자기 아이들을 데려왔거든요. 한 엄마가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20년 전에 선생님께 배웠어요. 물론 기억하지. 수진이지? 네. 이제 제 딸이 배우고 있어요. 어린 여자아이가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피아노 재미있니? 네. 엄마가 그러는데 선생님이 최고래요. 저는 웃었습니다. 세대가 이어지는 걸 보니 가슴이 뿌듯했어요. 민준이가 안에서 나왔습니다. 오셨어요? 응. 아이들 연습 보러. 오늘 새로운 아이가 있어요. 재능이 있던데.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남자아이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10살쯤 돼 보였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민준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어. 이름이 뭐니? 도훈이요. 도훈이구나. 피아노 얼마나 배웠니? 6개월이요. 민준이와 저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6개월 만에 이 정도라니. 앞으로 열심히 하면 정말 잘할 수 있겠다. 감사합니다.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저 아이 아버지 모습이 보여요. 회장님요? 네. 재능도 있고 음악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잘 가르쳐야겠네요. 물론이죠. 하지만 제가 겪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 압박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선생님, 가끔 생각해요. 만약 제가 10년만 일찍 돌아왔다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회장님의 꿈을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래요. 그게 위로가 돼요. 민준이가 피아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앉아서 천천히 건반을 쳤어요. 회장님이 만든 그 곡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곡이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서 들었습니다. 곡이 끝나자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이 곡을 칠 때마다 아버지가 느껴져요. 여기 계신 것 같아요. 분명 계실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 씨였어요. 이제 60이 넘으셨지만 여전히 우아하셨습니다. 오빠 길수 씨 아직도 여기 계셨어요? 응. 연습 보고 있었어. 서연 씨가 우리 옆에 앉으셨습니다. 오늘 아버지 기일이에요. 맞다. 20년이 됐네요. 우리는 잠시 묵념했습니다. 회장님을 추억하며 아버지가 보시면 기뻐하실 거예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음악을 배우는 걸 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돌아온 것도요. 미안해, 서연아. 너한테 오빠 역할 제대로 못 해줬지.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도 충분해요. 남매가 미소를 나눴습니다. 내일 산소 가요. 함께 가시죠? 그럽시다. 다음 날 우리는 함께 산소를 찾았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절했어요. 아버지, 20년이 됐네요. 돌아가신 지, 제가 돌아온 지는 10년이 됐고요. 늦었지만 아버지 꿈을 이루고 있어요. 자랑스러워해 주세요. 서연 씨도 절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우리 모두 건강해요. 걱정 마세요. 저도 저랬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 민준이 씨와 화해하실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길수 씨, 우리 가족한테 정말 고마워요. 제가 뭘 했다고요? 모든 걸 하셨잖아요. 우리를 다시 가족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저는 그냥 피아노를 쳤을 뿐이에요. 그 한 음이 모든 걸 바꿨어요. 민준이가 덧붙였습니다. 선생님은 천사예요. 우리 가족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감사했어요. 이 모든 일에 함께할 수 있어서.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일기였어요. 오늘 문화회관 무대에서 피아노를 쳤다. 하는만. 그런데 회장님이 쓰러지셨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때는 몰랐죠. 그 한음이 이렇게 큰 이야기의 시작이 될 줄. 새로운 페이지에 썼습니다. 20년이 지났다. 그 한음은 수천 개의 음악이 됐다. 회장님과 민준이는 화해했고 수많은 아이들이 음악을 배우고 있다. 음악은 정말 기적이다. 상처를 치유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사랑을 전한다. 며칠 후 큰 소식이 들렸습니다. 최민준 장학금이 국제상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음악을 통한 사회 공헌을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시상식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민준이와 서연 씨, 그리고 저도 함께 갔어요. 큰 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민준이가 무대에 올라 상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제 아버지 최도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시작해 주신 김길수 선생님, 저를 가르쳐 주신 이화진 선생님, 모든 분의 것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음악은 경쟁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데 저는 35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 후회하며 사셨습니다. 저를 너무 압박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유롭게 음악하는 아이들을 통해서요. 많은 사람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민준 씨, 다시 돌아온 이유가 뭔가요? 용서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죠. 후회는 없나요? 물론 있어요. 하지만 후회도 저를 만드는 일부예요. 한 기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길수 씨, 처음 피아노를 쳤을 때 이런 결과를 예상하셨나요? 전혀요. 그냥 우연이었어요. 하지만 그 우연이 수천 명을 변화시켰습니다. 음악의 힘이죠. 저는 그냥 매개체였을 뿐이에요. 마을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최민준 장학금 국제상 수상 축하.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모두가 모였어요.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이웃들도. 해문 소장님이 축배를 제안하셨습니다. 민준 씨와 길수 씨, 그리고 우리 마을을 위하여. 위하여.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파티가 한창일 때 한 할아버지가 저를 찾았습니다. 길수 씨 기억하시오? 누구시죠? 20년 전 슈퍼 앞에서 만났소. 그때 회장님 이야기를 했지. 아, 맞다. 그때 말했소. 이 일이 크게 될 거라고. 맞았소? 저는 웃었습니다. 맞으셨네요. 음악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소. 당신이 그걸 증명했소. 감사합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나둘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마지막에는 민준이와 서연 씨,
그리고 저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회관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20년이 정말 빨리 지나갔네요. 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제 같은데. 민준이가 하늘을 봤습니다. 아버지도 저 위에서 보고 계실까요? 분명히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어요. 문득 민준이가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회관 안으로 들어가더니 곧 나왔습니다. 손에 뭔가 들고 있었어요. 이거 드리려고요. 악보였습니다. 이건 제가 새로 쓴 곡이에요. 선생님을 위한 곡이죠. 저를 위한 곡이요? 네. 제목은 그 한 음이에요. 선생님이 처음 치신 그 음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저는 악보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선생님이 제 인생을 바꿔주셨잖아요. 집에 돌아와 악보를 펼쳤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었어요. 제목 밑에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김길수 선생님께 당신의 우연이 나의 운명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준.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 곡을 연습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작은 발표회에서 그 곡을 연주했습니다. 민준이와 서연 씨가 객석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첫 음은 제가 20년 전 쳤던 그 도움이었어요. 그리고 점점 발전했습니다. 더 복잡해지고 더 풍성해졌어요. 곡은 여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우연한 시작, 혼란, 발견, 그리고 화해. 마지막은 희망이었어요. 연주가 끝나자 민준이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모두가 따라 일어섰어요. 완벽했어요, 선생님. 아니에요. 실수가 좀 있었어요. 음악은 완벽함이 아니에요. 진심이죠. 선생님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긴 편지를 썼습니다. 회장님께, 회장님, 20년이 됐습니다. 제가 처음 그 한 음을 친 날부터요. 그날 회장님은 쓰러지셨죠. 저는 무서웠어요. 제가 뭘 잘못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건 잘못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걸. 회장님과 민준이 씨의 화해, 수천 명 아이들의 음악, 모든 게 그 한 음에서 시작됐어요. 회장님, 편히 쉬세요. 회장님의 꿈은 이뤄지고 있습니다. 민준이 씨는 행복해요. 그리고 회장님을 사랑해요. 이제 모든 게 괜찮아요.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산소에 가서 묻을 생각이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아침 프로그램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그 한 음입니다. 20년 전 한 운전기사가 우연히 친 피아노 음이 어떻게 수천 명의 인생을 바꿨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저의 이야기, 회장님의 이야기, 민준이의 이야기. 진행자가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그 곡은 회안에서 시작돼 희망으로 끝났습니다. 음악은 시간을 초월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사랑을 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한음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라디오를 끄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산소로 가는 길이었어요. 회장님 묘비 앞에 섰습니다. 편지를 꺼냈어요. 그리고 묘비 옆에 묻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네요. 민준이 씨와 함께 계속 아이들을 가르칠 거예요. 회장님의 꿈을 계속 이어갈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마을로 내려오는 길에 회관 앞을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의 피아노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대의 피아노가 함께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희망이었어요. 미래였습니다. 문득 2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텅 빈 무대, 먼지 쌓인 피아노, 그리고 제가 친 그 한음. 그 한음이 이 모든 것을 만들었어요. 상실의 끝에 회복이 있었고 이별의 끝에 재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음의 끝에 수천 개의 음악이 있었어요. 저는 회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연습하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지도하고 있었죠. 선생님, 아이들이 저를 보고 반겼습니다. 안녕. 저는 피아노 옆에 섰습니다. 민준이가 미소 지었어요. 오늘도 함께 하시죠. 그럽시다. 우리는 나란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연주를 시작했어요. 회장님이 만든 그 곡이었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연주했어요. 음악이 회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건반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그 빛이 마치 회장님의 미소 같았어요. 곡이 끝났을 때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음악은 이렇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해요. 한 번의 우연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 20년 전 제가 그 한 음을 치지 않았다면 회장님과 민준이는 영원히 화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이들도 음악을 배우지 못했을 거고요. 하지만 저는 쳤습니다. 그 한 음을. 그리고 그 한 음이 기적을 만들었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우편함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민준이었어요. 선생님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연주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음악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최민준.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음악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회장님이 시작하고 민준이가 이어받고 제가 연결하고 아이들이 계속할 거예요. 음악은 이렇게 흐르는 거니까요. 세대를 넘어서, 시간을 넘어서, 사랑을 넘어서. 그날 밤 저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그 한음. 그게 시작이었다. 상실과 회복, 이별과 재회, 슬픔과 기쁨. 모든 것이 그 한음에 담겨 있었다. 이제 나는 안다.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음악은 사랑이고 치유고 희망이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한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오늘 길수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답니다.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드라마였습니다.